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시내 임대형 건물주들은 내년 1월 1일까지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형 건물에서 세입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정부의 렌트 컨트롤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연내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LA시의회가 22일 부당 퇴거를 막는 긴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약 1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오래된 주택에서 건강에 유해한 납성분 페인트를 청소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렌트 컨트롤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렌트 컨트롤이 시행되기 전에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킨 다음에 렌트비를 서둘러 인상하려는 임대형 건물주들이 늘어나자 LA시의회가 시정부 차원에서 세입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주정부의 렌트 컨트롤이 시행될 때까지 LA시 내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형 건물의 세입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긴급 조례안을 22일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정부 렌트 컨트롤 시행 전까지 LA 시내 임대용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LA시 긴급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긴급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까지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용 건물의 세입자들을 특정한 사유 없이 퇴거 조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렌트 컨트롤 시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 공백기를 틈타 임대주들이 부당하게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횡포를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LA시 긴급 조례안은 이번 주 안에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가주 내 렌트비 인상을 물가 상승에 연동해 연 5%로 규제하고 세입자들을 부당하게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법 AB 1482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연내에 싼 렌트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서둘러 렌트비 인상을 꾀하려는 건물주들이 늘어나자 LA시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긴급 조례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널싱홈과 비영리 주거시설, 학교 기숙사는 이번 긴급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일 시의회 표결이 열리기 전 세입자 연합회 관계자들이 시청 앞에 모여 렌트비 인상과 부당한 세입자 퇴거를 막기 위해 시 정부 차원에서 긴급 조례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세입자들은 주정부의 렌트 컨트롤을 앞두고 부당한 세입자 퇴거와 렌트비 인상 등 건물주들의 횡포로 세입자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We worry because especially myself, I have family to support, and with this increase, it's going to be terrible. And we have 75 units in that building, with a lot of families who are, attending to schools near our building, and they are just in that terrible moment of suffering. These people are being evicted for no reason. People who've been in their buildings for 20 years, 30 years, and not had a rent increase in years, and they're being essentially given 30 to 60 days to leave just because landlords want to have them out on the street, out of the apartment before January 1st so they can jack up the rent one last time before the new law goes into effect. 가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렌트비 인상 규제안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시행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오래된 주택에서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 칠을 청소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은 페인트에 함유된 납성분의 위험을 알면서도 광고를 했다. 로컬 정부로 소송을 당한 페인트 제조업체들의 소송 합의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약 1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내년 초부터 납을 주성분으로 한 페인트를 청소하는 데 대대적인 프로젝트에 돌입하기로 22일 결의했습니다. 납 페인트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 1억 3천만여 달러는 셜윈 윌리엄스, 코나그라 브랜드 등의 페인트 제조업체들로부터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페인트에 함유된 납성분의 위험을 알면서도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로컬 정부에 소송당한 이들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법정 소송 끝에 배상금 1억 3,4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배상금으로 대대적인 납성분 페인트 청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22일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최소 5천여 가구가 납페인트 제거 공사가 필요하다며 카운티 당국 측은 저소득층과 6살 미만의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1951년 전에 지어진 주택들을 우선으로 제거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카운티 전역 약 3천여 명의 아이들이 매년 납중독 진단을 받고 있다며 아이들은 아직도 소송을 당한 페인트 제조업체들이 몇 년 전 판매한 페인트로 인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납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이 특히 아이들의 납중독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성분은 아이들의 뇌와 신경계를 손상해 결국 발달장애와 행동장애, 청각과 언어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22일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납페인트 제거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인력의 15% 이상은 홈리스를 고용해 홈리스를 일터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전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538만 채로 전달보다 2.2% 감소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지난 7월과 8월 2달 연속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초대형 대학 입시 비리에 연루된 유명 TV 스타 로리 러플린 등 학부모 10여 명이 새롭게 드러난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매사추세츠주 대배심은 러플린과 그녀의 남편인 패션 디자이너 모시모 지아놀리 등 학부모 11명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2018년 인구 센서스 통계 결과 뉴욕시의 빈곤율이 17.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15달러 시행과 저소득층 주택 지원 등 시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주 최대 전력회사인 PG&E가 산불 발화 위험을 막기 위해서 23일과 24일 국까지 50만 고객에 대해 강제 단전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화인들이 이번 주 시애틀에 총집결합니다. 이화여대 총동문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벨뷰 힐튼 호텔에서 2019 북미주 총회를 개최합니다. 카카코 지역에 또 고층 콘도가 착공됩니다. 6.15 키아베 스트릿에 건축될 42층 112 콘도는 중산층을 위한 서민용 주택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한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로그인 코리아 시간입니다. 한국 최예원 앵커 연결합니다. 한국 내 이슈를 만나보는 로그인 코리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대남 의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고성항과 해금강 호텔, 문화회관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들 시설에 대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건축 미학적으로 심히 낙후하다. 건설장의 가설 건물을 방불케 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돼 흠이 남았고 땅이 아깝다고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남측의 현대그룹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으로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가능했던 대남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북한에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아버지 집권 시기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 위원장은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 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쪽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남측을 내세워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물산이 1조 6천억 원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달러로는 13억 6천만 달러 규모인데 잘못된 회계 처리로 단기 순손실이 단기 순이익으로 둔갑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이 경감돼 애초 원안에 있던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제재가 빠지고 증권 발행 제한 기간도 단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기, 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 SDS 주식을 보유했는데 삼성 SDS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했고 결국 단기 순이익이 뻥튀기 됐습니다. 결국 지난 2017년 당시 삼성물산 투자자들은 회사의 잘못된 재무 상태를 보고 투자를 했던 셈입니다. 기업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또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이를 재무제표의 손실로 반영하라는 겁니다. 삼성 SDS 주가는 2015년 말 216달러에서 2016년 말 119달러로 45.1% 하락했고 2017년 말에는 17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 처리 위반 사항에 동기를 두고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고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1조 6천억 원대로 워낙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단기 순이익이 단기 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감원은 증권 발행 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의 고강도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증선위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이 1단계로 경감됐습니다. 증선위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증선위의 수정 의결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결국 빠지게 됐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한국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입국 계획을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3시 47분쯤 수갑을 찬 손목을 천으로 가리고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두 건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의 성폭행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7월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해 김 전 회장을 강제 소환했습니다. 경찰의 국제 공조와 여권 무효, 비자 만료 등의 압박에 못 이긴 김 전 회장 측이 귀국 의사를 먼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떠난 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준기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김준기 전 회장 별장에서 1년간 근무하던 중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한인 사회 소식들을 정확히 전해드리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